안녕하세요. 중량구 구민 여러분. 한양대학교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한창우 교수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되게 문제가 되는 특히 아동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그다음에 요즘은 미디어 중독 이렇게까지 불리고 있는 소위 말해 스마트 미디어 중독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한 가지 또 풀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를 나왔고요. 그다음 제 이제 이력에 보면 중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우리나라 중독 치료 기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독 질환이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중량 구민 여러분들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질환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각종 중독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비만은 중독이다라고 하는 원래 비만도요 중독 질환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다이어트 맨날 실패하시는 분들, 내가 음식에 중독됐구나 이런 생각 가져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만을 중독으로 해석해서 책도 쓰고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JTBC에서 중독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도 역시 이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질환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드릴 이야기는 무엇이냐? 연예인 이야기를 할 거는 아니고요. 중독, 특히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 슬라이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요, 최근에 공연을 했던 BTS. 요거는 전데요. BTS가 보라색이었다면 이거는 하늘색인데요. 제 사진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랑 갔었던. 이거 혹시 학부모님들 중에서 맞출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효녀이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임영웅입니다. 가장 핫한 가수. BTS 팬들이 싫어하려나? 제가 오늘 이 슬라이드를 앞에 기록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라면요. 이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을 했을 때 가장 걱정하고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머리가 나빠진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학생들 있으시다면 주목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이 주변에 아니면 자녀분들께서 인터넷 게임 이거 너무 많이 해서 좀 고민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이들한테 뭘로 설명할 거냐,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를 제가 그 팁을 드릴 거예요. 아무 얘기나 막 하면 아이들이 알아듣지를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바로 저겁니다.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 머리 나빠져. 이 머리 나빠진다는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눈이 번쩍 뜨이면서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꼭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이 스마트폰 게임을 할 거예요. 그쵸? 요즘 또 스마트폰 게임에 유튜브에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들고 앉아 있죠. 자, 그러면 이 시기에 핸드폰을 왕창 사용하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물론 이제 이 영상 자체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송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역시도 핸드폰을 통해서 시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현대 사회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적당히 사용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지금 현재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시기에 뇌가 발달하기 때문인 거죠. 원래 뇌라는 거는 태아가 딱 만들어지고 나서 척수관이 쭉 양쪽으로 늘어나면서 뇌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뇌가요. 처음에 쭉 만들어지는 것은 가운데 중뇌 부분인데 여기서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건 이 앞에 전두엽이라고 하죠. 우리가 소위 IQ라고 하는 게 어디서 결정되느냐? 이 바로 전두엽에서 결정되는데 이 전두엽이 성숙하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청소년 시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늦게까지 뇌는 성숙을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24살까지 뇌가 성숙한대요.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초반 정도 될까요? 요때 이 시기 동안 정말 뇌가요 잘 보호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뇌를 쓸데없는 중독에 빠뜨려 버리면 머리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게임을 많이 한 우리 청소년들을 제가 데려다가 진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뇌파라는 걸 찍습니다. 지금 저 사진은 정량 뇌파라고 하는 사진인데요, 저 사진을 딱 보면 저 위에가 코고 밑에가 뒤통수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인데요, 딱 보면 저 사진은 원래 연두색으로 예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울긋불긋하죠. 그게 뭐냐면 저렇게 델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 델타라고 하는 부분이 이 지금 빨갛게 된 부분은 전두엽입니다. 저 전두엽에 델타 파형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학생들은 성적이 안 좋습니다. 우리 인지기능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해보면 테스트에서 인지기능이 정말 나쁘게 저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도 학업 성적이 떨어집니다. 당연하겠죠. 네, 공부 안 하고 저것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요, 이 친구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게임 많이 하고 게임에서 머리 많이 쓰는데 머리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 슬라이드와 제가 하는 내용 잘 들으시면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프로게이머랑 그 다음에 게임 중독인 학생의 뇌를 딱 둘이 비교한 거예요. 딱 보면요, 여기에 A, C라고 써져 있는 부분, 이 프로게이머에서 저게 안테리어 싱귤레이트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 전두엽 주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는요, 전두엽 주변에 저게 일하는 중추인데 일하는 중추가 확 늘어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프로게이머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게임 중독은요, 저 안테리어 싱귤레이트라고 하는 일하는 중추가요, 놀고 있어요. 쪼그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사용하는 뇌가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게이머랑 그다음 게임 중독은요, 구분하기가 되게 쉽대요. 쉬는 시간을 주면 프로게이머인 친구들은 전부 다 쉰답니다. 그런데 게임 중독인 아이들은요, 쉬지 않고 게임을 한대요. 자, 우리가 게임이란 거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게임하는데 머리를 많이 씁니까? 머리도 일부 쓰죠. 일부 쓰죠. 그런데 그게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머리를 많이 씁니까? 아니에요. 네, 결국엔 게임이라는 것은 익숙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결국에 머리는 안 쓰고요, 익숙한 패턴, 익숙한 그 사용하는 방식만 계속 반복하는 거지, 그게 머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머리 안 씁니다. 네, 그래서 게임하면요, 머리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요, 한 가지 또 더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저기요, 프로게이머에 보면 가운데 주황색의 살라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D라고 써져 있는 게 3개가 있고요. 그 옆에 게임 중독은요, 저 살라무스라고 하는 주황색 영역이 더 커졌죠. 그리고 거기에 D라고 하는 게 6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게 그냥 그림이라 모식도이긴 한데 저건 무엇을 뜻하냐면요, 아까 프로게이머랑 게임 중독은 일하는 중추의 차이가 난다 그랬죠. 또 한 가지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네, 저 살라무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뇌 안에 쾌락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부위가 있어요. 저 안에서 쾌락 중추라는 게 있고, 그 쾌락 중추에서 쾌락 호르몬이라는 것을 쫙쫙쫙쫙쫙 내뿜고 있는 그런 영역이 있거든요. 네, 그 영역에서 프로게이머는요, 네, 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쾌락 호르몬을 3개밖에 안 내놓고 있는데, 그런데 게임 중독인 학생들은 저 쾌락 중추가 일단 크고 그 안에서 쾌락 호르몬을 무려 6개나 뻥뻥뻥뻥뻥뻥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차이가 딱 2가지로 나오죠. 프로게이머는 일을 하는 중추가 비대하게 늘어나서 머리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쾌락 중추는 별로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게임 중독은 어떻습니까? 일하는 뇌는 별로 활동을 하지 않고 반대로 쾌락 중추는 엄청 커져서 거기서 쾌락 호르몬이라고 하는 저 물질을 막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쾌락 호르몬은 전두엽으로 전달돼서
전두엽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정량 뇌파 사진처럼 전두엽 부분이 마비가 돼서 빨갛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로 몇 년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그럼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우리의 IQ, 우리가 뇌가 성숙하는 이 시기에 이 머리가 나빠지는 거예요. 자, 머리가 나빠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쵸? 내가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내가 노력을 안 해서이지. 머리는 나쁘지 않다라고 믿고 싶잖아요. 그쵸? 그 소중한 뇌를 지금 저렇게 만들고 싶습니까? 제 영상 꼭 보시고 이젠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보면 이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중독은 알코올 중독과 같은 그런 중독 질환하고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똑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량 뇌파의 사진도 알코올 중독의 정량 뇌파랑 인터넷 게임 중독의 정량 뇌파랑 굉장히 흡사하고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뭐 MRI 같은 다른 촬영을 한다 하더라도요. 알코올 중독이 나타내는 그런 결과 소견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 중독에서 나타나는 결과 소견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중독이라는 것은 그게 알코올 중독이든 인터넷 게임 중독이든 전부 다 마찬가지로 머리를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중독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무서운 인터넷 게임 중독 어떻게 진단하느냐? 진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진단하는지 진단 기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진단 기준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당연히 인터넷 게임에 과도하게 몰두한다는 걸 뜻해요. 그렇죠. 뭐 게임 조금밖에 안 하는데 인터넷 게임 중독되는 그런 사람은 없죠. 몰두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금단 현상이 있습니다. 갑자기 딱 못하게 하잖아요. 자, 내가 오늘 막 게임을 하고 있어. 근데 엄마가 딱 들어와서 너 오늘 또 게임하는구나 하고 컴퓨터 팍 뽑아버렸어. 콘센트를. 그럼 어떻게 되죠? 막 짜증내죠. 어떤 친구들은 짜증에 넘어서 불안하고 슬프고 막 우울하고 막 이렇습니다. 당연히 금단 현상이 일어나죠. 자,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게임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좀밖에 안 했어요. 1시간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점점 더 게임하는 시간이 늘어나죠. 이걸 뭐라고 한다? 내성이라고 해요.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사실 더 잘 알아요. 나 게임 더 하면 안 되겠구나. 나 게임 더 하면은 정말 큰일 나겠구나. 솔직히 다 알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임을 내가 번번이 끊으려고 해도 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통제에 실패한다. 이게 네 번째 진단 기준. 자, 우리 친구들 게임 말고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게임 때문에 이것 말고는. 옛날에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고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즐거움이 없어요. 이런 기존 게임, 기존 취미나 오락에 대한 관심이 상실된 상태가 되고요. 자,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회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성적도 안 나와 학교에서 혼나 막 이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멈출 수가 없고 그 다음에요. 불쾌한 기분이 들 때 내가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꾸지람을 들었어.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났어. 그럴 때 그런 불쾌한 기분을 완화할 목적으로 또 게임을 한다라는 거고요. 여덟 번째 기준이 재밌습니다. 사용량을 속여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게임 얼마나 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친구들은 항상 뭐라고 대답하나요? 딱 1시간밖에 안 했어요. 롤 1시간 했죠. 유튜브 3시간 봤고 다른 게임도 맛배기로 조금 더 했고 하루에 한 5시간 했는데 꼭 물어보면은요. 꼭 사용시간은 1시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한테 가가지고요. 술 얼마나 드셨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딱 한 잔 드셨대요. 이따만한 잔으로 드셨겠죠? 그렇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사용량을 꼭 속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학교 친구들도 문제가 생겨서 대인관계에 문제 생겼어. 교육적, 직업적 그런 기회의 감소나 상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게임을 끊을 수 없는 상태. 제가 9개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 5개가 넘어가면 게임 중독입니다. 자, 우리 이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뭐 학부모님들 계시면 하나씩 세어보세요. 5개가 넘어가면 인터넷 게임 중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인터넷 게임이란 것이 정식 장애로 등록이 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제 막 우리나라 사회에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게임 중독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막 우리 이 게임 산업 쪽에서 막 반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100분 토론인데 여러 가지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나가서 왜 게임이 얼마나 문제인가 막 열심히 설명하고 했는데, 게임 산업 업체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 근간인 건 알겠는데, 하지만 게임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아니면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보호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건전하고 올바르게 어떤 게임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걸 무조건 아니라고 부정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학부모님들한테도 다시 한번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 이걸 지켜낼 수 있는 거는 학부모님들의 힘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꼭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때문에요. 네, 이 게임 중독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혹시 오늘 아침에 내가 스마트폰을 갖지 않고 만약 출근을 하거나 뭐 등교를 했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예, 끔찍하죠. 그쵸? 네. 예전에는요, 핸드폰을 만약에 안 들고 출근을 해도 그냥 오늘은 좀 연락 좀 못 받겠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네, 갔던 학교도 다시 돌아와야 되죠. 갔던 직장도 돌아와야 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우리는 이 스마트폰이랑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마트폰, 이름이 스마트인데 이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해지셨습니까? 우리 혹시 가족분들 전화번호는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친구분들 전화번호는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예, 집 주소, 뭐 집 전화번호 다 기억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어떻죠? 네,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정말 우리를 정말 스마트하게 해주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이거에 대한 경각심도 한번 좀 가져볼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우리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요, 각종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에, 뭐 거북목에, 목 디스크에, 맨날 이러고 스마트폰 보다 보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까지, 옛날엔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증상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마어마한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정말 더 많이 보급되면서 이것도 역시 어떤 중독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대만에 있는 연구자가 이런 연구를 해봤대요. 정말 스마트폰 가지고 똑같이 중독의 잣대를 봤더니 스마트폰 사용을 자체로 봐도 이게 충분히 중독이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중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역시 똑같이 내성도 있고 금단도 있고 스마트폰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 중독은 하나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놓고 얘기한다면, 이건 어떤 디바이스, 기기를 놓고 이야기하는 분류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역시 스마트폰 때문에 이 스마트폰으로 인한 이런 인터넷 게임 중독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게임의 예를 봐도 그렇습니다. 요즘 게임 어떻습니까? 예, 요즘 게임은요, 네, 하이브리드 게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PC로만 하던 게임이 지금은 다 스마트폰으로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커지면서 이렇게 조작하기가 아주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게임을 접할 수 있도록 발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있고요. 이 게임 업체들한테 정말 이거는 좀 꼭 바꿔줘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광고에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런 좀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광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게임 문제가 뭐냐면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하죠. 아이템을 딱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박입니다. 아이템을요, 뽑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고 있는 이런 도박이라는 문제를 청소년 때부터 이거를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서 도박을 접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아이템을요, 거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현질이라고 하죠.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이 이런 것들에 너무 쉽게 노출되게끔
그냥 그렇게 다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아이들을 좀 보호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꼭 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렇게 모바일 게임이랑 합쳐져 나와 있는 이런 게임들이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확률형 아이템의 현질이라고 하는 아이템 거래까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정말 청소년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2차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길이 확 열려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 대세가 뭡니까? 유튜브죠. 그렇죠? 네. 예전만 해도 우리가 정보를 검색할 때 포털 사이트 검색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유튜브가 대세고, 이제 유튜브에서 뭔가 또 옮겨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유튜브가 대세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죠. 요즘요,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네, 프로게이머가 되려면 너무 힘들어요. 학원도 다녀야 된대요. 아니, 학원까지 다녀가지고 프로게이머 할 거면 그냥 공부를 하죠. 그쵸? 프로게이머가 아니고요. 요즘은 많은 아이들이요, 네,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쵸? 유튜브로 해가지고요,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들은요, 트렌드를 잘 읽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께 정말 꼭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앞으로의 사회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자와 그리고 컨텐츠를 소비하는 자로 나뉠 겁니다. 컨텐츠를 생산하는 건 유튜브 아니면 유튜브보다 조금 더 편리한 그 다른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더 쉬워질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방송에 나온다고 하는 게 정말 옛날에는요, 방송 3사밖에 없었어요. 그랬다가 방송국이 늘어났죠. 그랬다가 요즘은 더 늘어나서 유튜브란 채널이 생기고, 유튜브를 통해서 누구나 다 시청자를 만날 수 있고 누구나 다 자신의 영상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사회 자체는 그거를 생산하는 자, 그리고 그거를 막무가내로 소비하는 자로 나뉠 텐데, 컨텐츠를 막무가내로 소비하는 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이런 미디어 중독이에요. 자, 이걸 시청하고 계신 우리 학생 여러분, 누가 되고 싶습니까? 컨텐츠를 생산하는 자와 그 다음에 컨텐츠를 막무가내로 소비하는 자, 어느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자, 그러려면 지금 당장 나는 유튜브에 중독돼서,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미디어에 중독돼서 그걸 맹목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에서 탈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중독을 치료할 때 정말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독 치료는요,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난 이것만 좀 해볼래요, 난 그냥 이거 상담만 좀 받고 끝낼래요,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의 손길은 다 받고, 그리고 상담도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필요하다면 병원 치료도 받아보고,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총동원해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중독의 늪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반드시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가 중독 치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 제가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과 이 스마트폰 게임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간단한 팁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의 고위험군들을 선별해가지고 단기로 어떻게 상담하는가,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핵심 내용만 잠깐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들의 이 게임 중독을요, 무조건 처음부터 혼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아이가 어떤 게임을 왜 하고 있는지 한번 아이랑 찬찬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아이가 무슨 게임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제목부터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게임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아이가 어떤 레벨을 하고 있는지, 저걸 누구랑 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쭉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모험하는 게임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스포츠 게임을 주로 하고, 어떤 아이들은 게임은 열어놓고 게임은 안 하고 거기서 채팅만 하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나이가 고등학생인데 초등학생들 하고 있는 게임을 하고 있고, 왜 그런지 아이랑 그 게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무조건 거부하면 아이랑 함께 해보시는 거예요. 혹시 대부분요,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관심을 갖고 같이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나치게 그 게임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네. 그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혹시 뭐 학부모님들 계시다고 하면 뭐 이렇게 뭐 남편이나 아니면 아내분께서 하고 있는 그런 그거를 상대방이 막 관심을 갖고 한다고 하면 안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심을 갖고 함께 해보시면 그러면 아이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또 한 가지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아이의 게임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시고 함께 게임을 좀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아이랑 그런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면요,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게임을 이렇게 계속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을까를 한번 아이랑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랑 게임도 한 번도 안 해보시고, 야, 너 지금 이렇게 게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아이가 말을 잘 안 듣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이랑 충분히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되신 다음엔 그 다음엔 아이랑 어떻게 될까? 대학은 잘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돈 잘 벌 수 있을까? 이대로 가가지고 프로게이머라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적 떨어질 거고, 이렇게 하면 IQ 나빠질 거고, 이렇게 하면 좋은 대학 못 갈 거고, 이렇게 하면 좋은 직장 못 얻을 거고, 이렇게 하면 돈 잘 벌고 못 살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요, 아이랑 함께 검토를 해보시는데, 그래서 게임을 계속한다면 잃는 것이 무엇이고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이랑 검토를 하시는데, 여기서 또 팁 한 가지. 아이한테요, 얻는 게 먼저, 그러니까 게임의 장점을 먼저 물어보시고 그 다음 단점을 이야기하십시오. 단점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 장점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장점을 먼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단점을 물어보시고, 이렇게 순서를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아이랑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하루를 같이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저는 치료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계인이 침공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지구인들이 너무 발전을 해서 조만간 장인의 별을 침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스마트 기기를 전부 다 빨아들여가지고 다 회수해 가버렸어요. 호모사피엔스는 갑자기 원시대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난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어떻게 될까? 지금은 눈 뜨면 어떻게 되죠? 스마트폰부터 찾죠. 그쵸? 근데 그 스마트폰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앞으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생활할까? 이게 정말 실제로 제가 치료할 때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아이랑 함께 그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 아이와 함께 스마트폰 없이 하루 한번 지내보시는 겁니다. 부모님도 함께. 그러면 우리 이제 수목원 같은 데 가면요, 그러면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스마트폰 딱 내려놓고 좋게 한번 지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딱 플랜을 세우시고 구체적인 플랜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공할 수 있게, 아이가요, 너무 상태가 심각하면 하루 종일이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만 30분이 됐던 1시간이 됐던 몇 시간이 됐던 아이가 견딜 수 있는 정도, 스마트폰 없이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게 성공할 수 있는 플랜을 잡으셔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하는 아이들이요, 정말 그렇게 없이 친구들끼리 하루 종일 모여서 축구하고 뛰놀고 개울가에서 놀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의 감상평이 뭐냐면, 이런 거 없이도 정말로 하루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었구나,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플랜을 잡으셔가지고 아이와 함께 스마트폰 없는 생활을 해보시는 것을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해야 되는 건 미디어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들은요, 빠져들면 머리가 나빠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상 보고 계신 학생들도요, 제가 다 검사해 봤는데요, 머리 나빠집니다. IQ 떨어집니다. 확실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아이의 게임 문제에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함께 해보십시오.
그게 왜 하는지, 아이가 그걸 왜 좋아하는지, 저 게임은 도대체 뭐가 매력인지 함께 느껴보시고 아이랑 함께 상담해 보시면 아이의 이 스마트폰 중독 문제 확실히 줄어들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가까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주셔서 그 안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고 필요하면 치료를 좀 더 연계해서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미디어 중독, 요즘 핫 이슈인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풀어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한 스마트 라이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